삐리리.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가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훅 하고 비릿하고 시큼한 까나리 액젓 냄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주간의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내 집. 20대 내내 점심으로 삼각김밥만 씹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직접 도면까지 그려가며 지은 내 집 거실이 온통 벌겋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원목 마루 위에는 사람 상체만한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 5개가 널브러져 있고, 내가 첫 달 월급을 털어 샀던 크림색 카펫 위로는 찐득한 고춧가루와 소금물이 뚝뚝 떨어져 엉겨 붙어 있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벌써 왔어? 마침 잘 됐다.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여기 무채 좀 버무려라. 거실 한가운데서 고무장갑을 낀 채 처음 보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김장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뻘쭘하게 휴대폰만 보며 딴청을 피우는 남편이라는 작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20kg짜리 캐리어를 바닥으로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아주머니들의 시끄러운 수다가 뚝 끊겼죠. 지금 내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분노가 그 눈물을 말려버리는 기분이었죠. 혼인신고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미친 인간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 건 말이죠.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앞서 들려드린 저 악다구니 치던 여자의 목소리,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1년 전 제 모습이랍니다. 라디오에서 성우분이 제 사연을 어떻게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그날 냈던 그 처절하고 날카로운 비방 소리에 반의 반도 담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얼굴 붉히며 소리치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어내려가는 이 순간에도 손등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귓가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거려요. 제가 김 작가님의 라디오에 이 기막힌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한 건 며칠 전 퇴근길에 겪은 일 때문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네 재래시장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반찬 가게 앞을 지나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짙은 까나리 액젓과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에 저도 모르게 길 한복판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지 벌써 해가 바뀌었는데도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그 냄새 하나에 숨이 턱턱 막히는 거 있죠.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오감을 지배해버린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방송에서 가끔 결혼은 현실이다, 시월드 때문에 힘들다는 사연이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 현실은 공포 스릴러였는데 하고 쓴 웃음을 짓곤 했거든요. 남편이었던 그 사람, 연애할 때는 정말 제 상처를 다 보듬어 줄 것 같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정한 촉 연기를 했던 거겠죠. 제가 어떻게 그 지독한 가난을 뚫고 남들 다 가는 대학 MT 한번 못 가보고 그 집을 지어 올렸는지, 그 눈물겨운 시간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제는 자기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겠다고 제 두 손을 꼭 잡고 맹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신감이 내 공간을 유린당했다는 그 모멸감이 수백 배는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찢어놓았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김장 좀 한 거 가지고 캐리어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냐, 며느리가 너무 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겉만 보면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죠.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그 집이라는 공간에 그 작은 바닥재 하나에까지 미련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 20대 찬바람 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조급은 고개를 끄덕여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 변두리, 비탈진 골목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가야 나오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제 작가님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늘 벽지 한 구석에 얼룩져 있던 그 퀴퀴하고 시큼한 곰팡이 냄새 말이에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축축하고 어두웠어요. 한낮에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아서 동네의 낡은 가로등 불빛마저 제 방 창문턱을 채 넘지 못하고 픽 쓰러져 버리곤 했죠. 장마철만 되면 역류하는 하수구 냄새를 막으려고 헌 옷을 똘똘 뭉쳐 배수구를 막고 밤새 엄마와 양동이로 물을 퍼내며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제 몸에 깊게 배어버린 가난의 냄새는 아무리 독한 비누로 벅벅 문질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제 평생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햇빛이 쏟아지는 곰팡이 냄새 없는 하얀 내 집을 갖는 것. 남들 다 가는 대학 MT? 캠퍼스의 낭만? 저한테는 텔레비전 속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편의점 알바부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점심은 늘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어요. 냉장고 냉기를 잔뜩 머금어 차갑고 딱딱해진 밥알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길 때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그게 다 내 집의 벽돌 한 장, 마루 한 평이 될 거라는 생각에 꾸역꾸역 밀어 넣었어요. 20대 내내 제 옷장에는 10,000원짜리 시장통 패딩 하나가 전부였고 화장품 스킨 하나를 살 때도 바닥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탁탁 털었었어요. 내 청춘을, 내 젊음을 몽땅 갈아 넣어서 통장 잔고의 숫자와 맞바꾼 거죠.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버틴 끝에 마침내 서울 외곽에 아주 작은 자투리 땅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고작 20평 남짓한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제겐 그곳이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넓고 눈부신 희망의 터전이었어요. 돈을 아끼려고 제가 직접 밤을 새워가며 삐뚤빼뚤 도면을 그렸어요. 거친 시멘트 벽이 세워지고 그 위에 제가 직접 고른 새하얀 벽지가 발라지던 날, 저는 그 매끄러운 벽에 뺨을 비비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반지하에 장판 대신 원목 마루를 깔고 그 위에 크림색 카펫을 깔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이란. 집안 가득 퍼지던 향긋한 새집 냄새와 따스하게 내려앉던 한낮의 햇살. 그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제 20대의 눈물이었고 피 흘리며 버텨낸 제 청춘의 보상이었으며 저라는 사람의 온전한 영혼 그 자체였거든요. 제가 왜 그 집에 그토록 결벽증처럼 집착했는지 이제 조금은 짐작이 가시나요? 그 하얀 거실은 제가 세상의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저를 지켜내기 위해 쌓아 올린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신성한 성소와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 피와 땀으로 지어 올린 하얀 주택에서 저는 그 사람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신혼을 시작했어요. 연애 시절 제 손을 어루만지며 이제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며 울먹이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제 삶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영원한 봄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따스했던 봄바람에 서서히 불청객의 냄새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였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예고도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불쑥 찾아오셨어요. 양손에는 늘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하는데 며느리가 바깥일한다고 밥이나 제대로 차려주겠니? 내가 정성껏 끓인 사골국이랑 깻잎장아찌 좀 가져왔다.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며 시어머니가 쏟아내는 반찬들에서 묘하게 시큼하고 크퀴한 마늘 냄새가 제 하얀 주방을 잠식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것까진 참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든 건 시어머니의 그 이상한 과시욕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처음 보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아끼는 크림색 카펫 위에 앉아 화투를 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높이셨죠. 아유, 왔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머니들과 나누는 말들을 들어보니 제 청춘을 갈아 넣은 집이 어느새 능력 있는 아들이 효도하려고 지은 집으로 둔갑해 있더라고요.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어야 했어요. 남편 체면이 있으니까요. 밤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제게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 진짜 당신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엄마가 나 키우느라 평생 남들 앞에서 기죽어 사셨어. 아들 장가 보내고 번듯한 집 있으니까 자랑 좀 하고 싶은가 보지. 당신 집인 거 서류 떼보면 다 아는데 엄마가 말모만 저러는 걸 가지고 사람을 달달 볶냐. 그 한숨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차가운 비수를 꽂는 것 같았어요. 서운함을 넘어 발밑의 마루가 쩍쩍 갈라지며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련의 파도는 제가 상상조차 못한 곳에서 덮쳐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2주간의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신없이 출장 준비를 하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의 겨울 코트를 드라이클리닝 맡기려고 드레스룸을 열었는데 서랍장 위에 빳빳한 구청 봉투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무심코 열어본 그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서. 그 밑에는 제 집 1층 차고지와 거실 도면이 떡하니 붙어 있었고 신청인 난에는 제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요.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출근한 사이에 안방 서랍을 뒤져서 제 인감을 찾아 찍은 거였죠.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뛰쳐나가 서류를 집어 던졌죠.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내 집의 용도 변경? 근린생활시설? 당신이 내 도장을 왜 훔쳐다 찍어? 놀란 남편이 허둥지둥 서류를 주워 담으며 변명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냈어요. 아씨, 출장 가기 전에 기분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당신 차도 없으면서 1층 차고지 저거 텅텅 비워두면 뭐해? 엄마 솜씨 좋은 거 알잖아. 동네 사람들이 반찬 팔라고 난리라고. 거기 슬레이트 좀 치고 엄마 반찬 가게 하나 작게 내주면 우리도 다달이 용돈 받고 좋은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도장 좀 쓴 거 가지고 무슨 도둑 취급이야.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나를 사랑한다던 다정한 남편의 얼굴 뒤에 숨겨진 내 피땀 어린 재산에 기생하려는 거머리 같은 민낯을요. 제 영혼 같은 공간을 고작 시어머니의 푼돈벌이 반찬가게 창고로 쓰겠다는 그 천박한 발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집이야. 내 피 깎아서 만든 내 공간이라고. 한 번만 더 이딴 짓 꾸미면 그땐 진짜 끝인 줄 알아. 나 연수 다녀올 때까지 이 집 먼지 한 톨 건드리지 마. 저는 도끼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을 쏘아붙이고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망치듯 해외 연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2주의 시간이 제 집을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말이죠. 김 작가님, 제가 사연 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옥 같은 풍경 기억하시죠? 20kg짜리 캐리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악을 쓰던 제 모습 말이에요. 제가 짐 가방을 집어던진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왁자지껄하던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무채를 버무리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사색이 되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야, 너 미쳤어? 어른들 계시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오히려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귓가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만 맴돌더라고요. 제 시선은 오직 크림색 카필 위로 뚝뚝 떨어져 스며들고 있는 붉은 까나리 액젓 국물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피토하듯 야근하며 번 돈으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깔았던 그 원목마루 틈새로 찐득한 소금물이 스며드는 걸 보는데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개진 얼굴로 앞치마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년이 시어미를 벌레 보듯 하네? 야, 집구석이 운동장처럼 텅텅 비어 있어서 김치 좀 버무렸다. 그게 뭐 큰 죄라고 동네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지랄발광을 떨어? 여기가 네 집이냐? 내 아들 집이지. 부부가 결혼했으면 다 내 아들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그 당당한 악다구니에 저는 허탈한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지은 제 집이에요. 아드님은 이 집에 벽돌 한 장 못 하나 박은 적 없다고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구더기 같은 기생충들이지. 제 입에서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남편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말 다 했어? 네가 아무리 혼자 잘난 척 해봐야 혼인신고 한 이상 이 집 절반은 내 권리야. 엄마가 여기서 반찬 좀 팔겠다는데 며느리 돼서 그깟 말옷바닥 더러워지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중에 청소업체 부르면 되잖아. 사람 숨 막히게 징글징글하게 좀 굴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한가운데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건요. 아, 이 인간들은 평생 내 상처를, 내 공간을 존중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구나. 이대로 가다간 내 남은 인생마저 이 지독한 액젓 냄새에 절여져 썩어 문드러지겠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던지고 붉은 고춧가루가 낭자한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빨간 고무대야의 가장자리를 힘껏 걷어차버렸습니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뻘건 겉절이와 액젓 국물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남편의 하얀 셔츠와 시어머니의 바지 위로 철퍼덕 쏟아져 내렸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매운내와 비린내로 진동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미친년! 저거 완전히 돌았네!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제 손등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네, 경찰서죠? 여기 주거침입이랑 기물파손으로 신고 좀 하려고요. 네, 당장 와주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넋이 나간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 쓰레기들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 내일 당장 법원으로 나와. 도장 훔친 거, 내 집 망가뜨린 거,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쳐서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나가! 당장 나가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고춧가루와 액젓을 뒤집어 쓴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을 붙잡고 이 미친년이 시어미를 죽이려고 환장을 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하지만 경찰은 차분하게 집 명의를 확인했고 제 인감이 찍힌 위조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두 사람을 주거침입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분리조치했습니다. 경찰에 이끌려 나가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남편의 그 도끼 어린 눈빛. 그 눈빛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내 청춘을 바쳐 지은 이 집을 지켜내기 위해선 내 손으로 저 기생충 같은 인연을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걸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사문서 위조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제 재산을 노린 고의적인 훼손까지 더해져 위자료 판결도 제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났거든요. 남편 놈은 처음엔 자기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뻔뻔하게 변호사를 선임안에 만에 으름장을 놓더니 나중엔 위자료 깎아달라며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더라고요. 유진아,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엄마가 하도 닥달해서 도장 훔친 건데 나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제발 위자료만 좀 봐주면 안 될까? 알고 보니 제 집에 차리려던 그 불법 반찬 가게 비용을 대려고 전 남편이 제 몰래 제2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끌었었더라고요.
네가 말했지? 내가 사람 숨 막히게 징글징글하게 군다고. 그 징글징글한 독종이 돈 받아내는 데는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지 평생 뼈저리게 겪어봐. 그 후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빚을 내어 동네 시장에 진짜 반찬 가게를 차렸다가 위생단속에 걸려 파리만 날리다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해요. 전 남편은 그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야간 택배 알바까지 투잡을 뛴다고 하더군요. 제 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붉게 물들었던 마루는 전문 업체를 불러 싹 다 뜯어내고 예전보다 더 따뜻한 색감의 나무로 새로 깔았어요. 지금은 그 하얀 거실 카펫 위에 앉아 혼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햇살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가끔은 내가 너무 독하게 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짐을 던졌을 거예요. 내 피땀 어린 청춘을 지키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가난의 냄새도 지독한 액젓 냄새도 나지 않는 제 하얀 집에서 저는 새롭게 제 인생의 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제가 너무 독하게 굴었는지 말입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